이번 시간은 KJ에서 1단계 물리관입니다. 히오프 법칙과 소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르히오프 법칙입니다. 키르히오프 법칙은 발음도 좀 어렵죠? 그것처럼 복잡한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한 회로인 경우에는 오메 법칙으로 분석하고 또 필요한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조금만 복잡해지면 오메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회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키르히오프 법칙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물리학자 키르히오프가 구하는 법칙인데요. 크게 두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접합점 법칙입니다. 임의의 접합점으로 들어가는 전류의 전체 합은 그 점에서 나오는 전류의 전체 합과 같아야 한다. 즉, 전하량 보존 법칙을 의미하는데요. 그림 A에 보면 요 점이 있죠. 이 점이 접합점인데 이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 I1과 이 점에서 나가는 전류 I2와 I3가 있는 경우에 이 둘의 합은 I1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접합점으로 I1이 들어오고 I2도 들어온다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I3가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I1과 I2의 합이 I3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접합점을 기준으로 전류에 들어오고 나가는 총합, 즉 대수적 총합은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고리 법칙입니다. 폐회로, 그러니까 하나의 회로에는 여러 가지 작은 폐회로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폐회로 내에 있는 모든 소자들의 전이차의 합은 0이 되어야 한다.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폐회로를 만들었을 때 그 시작점에서 다시 한 바퀴를 삥 돌고 왔을 때까지 그 전이의 증가와 감소의 합은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이 법칙, 특히 이제 그 접합점 법칙보다는 고리 법칙을 적용할 때 몇 가지 규칙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제2법칙을 적용할 때의 보호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예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로의 모든 가지에서 전류의 기호와 방향을 지정해야 한다. 만일 전류의 방향을 잘못 예상했다면 마지막 결과에서 그 전류의 음의 값이 나오지만 크기는 정확하다. 다시 얘기하면 모르는 상황에서 전류의 방향을 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제 풀어서 나온 하나의 가지에서의 전류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최초로 내가 정한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 두 번째, 고리 법칙을 적용할 때 고리의 도는 방향, 고리의 도는 방향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인데 이 고리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고 A에서 B로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에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리 법칙에 따른 부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폐회로에서 이제 시작점에서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이제 그 회로를 따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항이고요. 하나는 전압입니다. 저항이 이제 여기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A에 저항이 있는데 이때 전류의 방향을 내가 A에서 B로 정했다면 이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이때 그 폐회로를 그렸는데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루프가 A에서 B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에서 B로 움직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루프를 따라 쭉 갔을 때 그 따라가는 방향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라면, 이게 뭐 제가 임의로 정한 방향이지만 이 전류를 따라 흘러가는 방향이라면 전압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전류의 방향이니까 전압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마이너스 IR만큼 전이차가 떨어진다는 것을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류 방향을 이렇게 왼쪽으로 정했을 때 마찬가지로 루프는 우리는 A에서 B로 따라가면 내가 따라가는 루프의 방향은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전압이 강화되는, 즉 떨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루프를 따라가는 경우에 이 델타 V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지금 전류의 방향과 고리, 루프의 방향이 같고 다름에 따라서 내가 정해줘야 되는 델타 V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압입니다. 루프를 따라가다 보면 전압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압을 지금처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C처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경우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델타 V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때 입실론은 뭐 이제 전압 값, 전이차 값을 얘기를 하는데 뭐 V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반대로 D처럼 루프를 따라가다 보니까 전지, 즉 전압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입실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V로 써도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고리를 따라갈 때 저항과 전압에서 우리가 이제 전이차의 변화를 플러스로 해줄 것이냐 마이너스로 해줄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규칙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은 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막상 이제 실제 문제에 적용하면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회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적인 방정식의 수는 미지 전류의 수와 같아야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수학 문제에서도 동일한데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미지 전류의 수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지 전류의 수를 줄여주는 역할은 아까 접합점 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가지마다 전류를 I1, I2, I3, I4 이렇게 가지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시 I1이 들어가고 I2가 나가고 I3가 나가면 여기서 미지 전류가 3개잖아요. 이거를 2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I3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I1 마이너스 I2 이렇게 되면 이 가지가 3개인데 전류는 미지 전류는 2개로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미지 전류의 수를 줄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의 수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 이 방정식의 수와 미지 전류의 수를 같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합점 법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문제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를 구하라 했을 때 교차점 C를 보겠습니다. 접합점이죠. 이 접합점에서 지금 전류가 우리가 이쪽까지는 I1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I1이 흐르는 거고요. 위쪽, 이 병렬 연결해서 위쪽으로 I2, 아래쪽으로 I3가 흐르면 이 접합점에서 들어온 I1과 나가는 I2, I3 합은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접합점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자, 고리 법칙은 우리가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3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작은 페이로 하나가 있고 이쪽에 페이로 하나가 있고 이걸 바깥쪽으로도 페이로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닫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선 지금 미지 전류를 우리가 두 개로 할 수 있으니까 방정식 수도 두 개로 정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아래쪽에 있는 큰 회로에 대해서 고리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6V니까 6V를 어떻게 정했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A점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점 시작해서 이 파란색 고리를 따라가는 거죠. 즉 시계 방향으로 다 쭉 따라가겠습니다. 자, A점에서 출발하면 먼저 6V 전압을 만나는데 전압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고리가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6이 됩니다. 쭉 가다 보면 자, 저항을 만나요. 저항을 만나는데 이 저항을 지나는 전류의 방향과 지금 고리의 방향이 같죠. 그렇죠. 전류의 방향 I1이 4옴 저항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준 돌려주는 고리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러면 강화가 떨어지는 거죠. 전류 방향과 같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 4옴에서의 전압 강화는 마이너스가 되고 떨어지니까 4 곱하기 I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여기는 I1이 되겠습니다. I1으로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오면 I3가 9옴을 지납니다. 자, 역시 전류의 방향과 고리의 방향이 같으니까 I3 9옴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고리에 적용한 고리 법칙이고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작은 고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작은 고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자, 이 시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간단하게 어, 돌고 오겠습니다. 돌 때 여기는 전압이 없죠. 저항 두 개를 만나고 오는데 자, 먼저 5옴을 지날 때는 I2 전류 방향을 따라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마이너스입니다. 5 곱하기 I2 그리고 아래쪽은 9옴을 자, 아까 아래쪽 고리와는 다르게 여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전류의 방향과 반대, 즉 거슬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압이 올라가는 게 되죠. 플러스가 되고 9 곱하기 I3 자, 이것이 0이 된다는 것이 작은 고리에 적용한 고리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연립으로 풀면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일식과 세 개를 연립으로 풀면 I1은 3.0A, I2는 0.54A, I3는 0.83A가 됩니다. 앞쪽 슬라이드에서 그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 경우만 예를 보면 I1, I2, I3가 다 플러스죠. 이 플러스라는 것은 그림에서 임의로 정한 I1, I2, I3의 방향이 맞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I3를 반대로 정했다고 해볼까요? 그랬다면 아마 이 I3 값이 이제 마이너스 0.83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정한 이 I3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안 돼. 아래쪽 이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접합점 법칙, 여기 교차점이라고 되니 접합점 법칙 같은 얘기입니다. 접합점 법칙과 고리 법칙을 이용하면 복잡한 회로에서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항값과 전류값을 안다는 것은 각각의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값을 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회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 5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저항과 그다음에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전류를 이제 그쪽 단원과 함께 봐도 되지만 키로의 법칙에 이어서 우리 소비 전력을 다루기 위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주어진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의 흐름률을 얘기를 하는데 그림이 있을 때 그림에서 면 A, 면의 단면적이 A라고 하면 면 A를 시간 t 동안에 통과하는 총 전하량을 델타 Q라고 하면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단위 시간당 면 A를 통과하는 전하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단면을 델타 t 동안 통과하는 총 전하량을 평균 전류라고 합니다. 단위는 쿨롱 퍼 세크가 되고 이걸 우리가 암페어로 쓸 수 있습니다. 암페어로 사용합니다. 순간 전류는 델타 t가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하겠죠. 이거는 이제 미분식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양전하의 이동 방향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실제로 이제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은 자유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양전하가 아닌 양전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실제로는. 하지만 전류의 방향은 최초에 정했던 양전하 이동 방향을 전류의 방향. 그걸 좀 더 이제 미시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델타 Q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델타 T 동안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류 I는 델타 Q, 델타 T였는데, 그 델타 T라는 시간을 단면이 여기 있을 때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다면, 델타 T초 동안에 이 단면을 통과하는 총 전하량은 이 부피 안에 있는, 이 원기둥 부피 안에 있는 모든 전하의 전하량의 합과 그러니까 모든 전하의 전하량의 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전하량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전자에게서 하나 셀 수 없으니까 단위 부피당 전하를 이동하는 전자의 수를 스몰 n이라고 하면, 단위 부피당 개수 스몰 n, 그 다음에 단면적 곱하기 델타 x 높이죠. 요게 이제 부피가 되겠죠. 이건 단위 부피란 개수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전체 개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개수고 하나하나의 전하 운반자, 즉 전자의 전하량 Q, 일반적으로는 이제 1.6 곱하기 10 그 전하량, 기본 전하량을 곱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델타 T초 동안에 이 단면을 통과하는 총 전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좀 더 세분화해서 표현해 보면, 전하 운반자의 평균 유동 속도, 이제 이 도체 내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실제로 매우 느리죠. 약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퍼 3승에서 마이너스 4승 미터 퍼 세크 정도로 매우 느린데, 이 유동 속도라고 하면 이 델타 X를 V 델타 T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델타 X 대신에 V 델타 T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I는 다시 델타 T분의 델타 Q가 돼서 델타 T는 이렇게 상쇄가 되고 NQV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 봤던 전류의 정의를 미시적으로 표현한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류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으로 소비 전력입니다. 전지가 포함된 흡유에서 전류를 생성시키면 이제 시초에는 전지에 이제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전하 운반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이제 움직이게끔 하고요. 이것은 도체 내 원자의 충돌로다가 대부분 소모가 돼서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전지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회로를 예를 들면 실제 전지에 저장돼 있던 위치 에너지, 즉 이제 위치 에너지, 이 전지의 양단에 있는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이것이 이제 증가하면 전지에 추출해 있던 화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이것은 이동해서 CD에서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감소, 즉 열 에너지의 전환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제 BC, 그다음에 DA 이 도선의 저항은 매우 작으므로 이제 여기서의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간주하면,
A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CD에서의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AB에서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시작은 전지 화학 에너지이고 화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전지 화학 에너지 감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 전하가 저항을 저항기라고 하는데 저항을 통과하면서 이런 에너지의 비율은 I 델타 V 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전력이라고 하고요. 이 I 델타 V를 전력 P라고 정의를 합니다. 단위는 와트가 되겠고요. P는 I 델타 V.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배울 텐데요. 전력 P는 전하 곱하기 전류라고 정의한다는 것을 배웠을 텐데 이 식에 오메 법칙을 적용하면 위에 있는 것처럼 I 제곱 R분의 델타 V의 제곱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력은 단위 시간, 즉 1초 동안의 소비하는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어떤 저항기, 이제 그 저항기가 포함된 여러 전열기구 등을 봤을 때 1초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전력량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사용시간으로 정의되고 사용시간은 시간 단위가 아워도 있고 미니트 있고 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아워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1kW 아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전력량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에너지의 그 국제 표준 단위는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1kW를 이제 줄로서 바꿔서 표현해야 되는데 이 1줄은 1W세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어인 경우에 줄로 전환하려면 먼저 초 단위로 전환을 해서 다시 줄 단위로다가 바꿔줘야지 앞에 숫자가 맞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휴 법칙하고 소비전력 보기 전에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봤었는데요.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과제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세 가지 과제는 별도의 워크시트로 배부가 될 테고요. 워크시트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회로에서 전류를 구하시오. 킬로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보의 필라멘트를 2초 동안 통과하는 전하량이 이럴 때 평균적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과제 3. 1.1 곱하기 10의 2승볼트의 전압에서 어떤 회로의 최대 전류가 2A일 때 A, B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워크시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G의 요소 1단계 물리 6번째 시간 킬로요프 법칙 그리고 소비 전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